국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매달 일정한 돈을 나에게 지급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하고 싶은 걸 할 것인가? 아니면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이러한 개념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노동 수준이나 여부를 막론하고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은 다른 소득 여부와 관계가 없고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차이가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기본소득 실험실은 기본소득의 주요 특징으로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 지급, 개인 기반 등을 꼽는다. 즉,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온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보다 앞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서구학계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통상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명명한다. 여러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 양극화, 빈곤 등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슈는 높아졌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타일 노동 사회에 가까워지면서 관련 논의는 점차 고조됐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지만 해외, 특히 유럽 국가들은 기본소득의 논의가 활발하고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의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핀란드, 스위스,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주가 있다.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로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다. 2017년부터 2년간 실업급여를 받는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스위스는 성인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을 지급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실시 여부를 두고 2015년 6월 25일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그러나 지급안이 전체적으로 불확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 23%, 반대 77%로 부결됐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기본소득의 주요 특징에 가까운 원형에 근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알래스카주가 시행하는 영국이금배당은 기본소득제의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등의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이다. 알래스카주는 1976년 천연자원 수입 일부를 활용해 알래스카 영국이금을 조성했으며 1982년부터 기금 수익금 일부를 주거기간 1년 이상인 모든 주민에게 매년 지급한다. 그 외에는 독일이 2020년 8월부터 18세 이상 성인 122명에게 3년 동안 매월 1,200유로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실험을 진행 중이며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부터 3년간 저소득층 4,000명에게 매달 1,320 캐나다 달러를 주는 실험을 시행했지만 재원 고갈로 실험은 1년 만에 중단됐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기본소득 실험실이 집계 홈페이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 등 전 세계 39곳에서 기본소득제 관련 실험이 완료됐고 독일, 스페인 등 17곳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등 8곳에서 관련 실험이 진행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도 일정한 수준의 현금 지급과 관련된 기본소득 형태의 사업을 일정한 대상을 선정하여 제한된 예산 내에서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도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은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 역시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체크카드로 매월 50만원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청년 디딤돌카드라는 이름으로 2021년 4월부터 총 6개월간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일부 선정하여 체크카드로 최대 300만원을 월 최대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에 인천광역시의 청년수당, 대구광역시의 청년수당, 대전광역시의 청년취업희망카드,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제가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제는 실현이 가능할까?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마련이다. 미국 알래스카주가 기본소득을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은 천연자원이라는 지속적인 수입 창출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 민간단체나 지식인 모임 등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가장 큰 요인으로 재원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한국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다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돈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의 모든 복지제도를 중단하고
그 자금으로 기본소득제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 하나로 대체하는 것이다. 선별적 제도와 달리 시장의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 들어갔던 행정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복지제도가 단 하나의 수급제도로 변한다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기존의 세금을 증세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세수 효과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국민 여론이 이를 허용할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쟁점은 무엇일까? 여느 나라와 못지않게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을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세다. 전국 유권자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라고 답했고 42.8%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라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에 그쳤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다. 일자리가 감소하면 노동시장 역시 감소한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자리 및 노동시장 감소는 소비 문제와도 연결된다. 소득이 불안정하면 소비 심리가 줄어들게 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면 소비계층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한다. 정기적으로 소득이 지급된다면 소비가 활성화되어 경기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새로운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기본소득을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중요한 근거는 앞서 말한 재정 마련이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은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재원 마련을 통한 세수 정책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근로의욕과 더불어 생산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의욕은 정말 줄어드는 걸까? 앞서 실험을 진행한 핀란드의 최종 보고서를 살펴보면 고용 촉진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구직 활동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들은 대조금보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덜 경험했고 재정적 웰빙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하여 놓쳐서 안 될 관점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 인간으로서의 권리,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최소한의 소득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최소한의 권리 보장은 빈곤층에게는 생존 위협의 공포와 어려움을 제거해 줄 것이고 노동에 구속된 사람들에게는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탈노동화가 임금노동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다. 즉 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됨에도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할까? 한편 기본소득이 소득 불평등을 줄여줄 것이라는 의견은 있지만 평등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다. 주택 가격을 예로 들자면 지방 같은 외곽 지역보다는 서울 같은 대도시가 더 비싸다. 같은 금액을 가졌어도 대도시 지역에서는 집 한 채도 못 살 것이며 빈곤층은 도심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즉 빈부격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것이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는 좋은 제도일까? 세상은 너무 다양하므로 아직 모른다. 국가마다 GDP는 어떠한지, 물가와 세금은 어떠한지, 기존의 복지제도는 어느 정도였으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제도가 시행된다면 매달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고려할 점은 너무나 많고 기준도 다르다. 기본소득제에 도달하기 위해 국가별로 저마다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잠재성은 어떨까?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지속적인 빈곤을 몰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존의 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인지 확실하지도 않다. 기본소득은 복지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인 만큼 국민 공론화 과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도 뒤따라야 한다.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